고구려는 나의 것이다. 오늘은 사극 달이 뜨는 강의 의미와 가치를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게스트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중문화평론가로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전덕현 평론가십니다. 안녕하세요, 정덕현입니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이도학 교수님이십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 교수님은 고대사 삼국과 후삼국 시기에 관련된 저서가 30권이나 된다고 그러던데 대단하십니다. 저는 그 대중문화 선임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서병기입니다. 달이 뜨는 강은 KBS2에서 방송을 되고 있는 월화 드라마죠. 네. 기다리수 시청률을 찍기도 했고 시청자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요. 그런데 방송 도중에 정확히는 그 6회까지 방송된 시점입니다. 결방을 하지 않고 재촬영을 빨리 해가지고 이어나가는데 성공을 합니다. 위기에 굉장히 강한 면을 보이고 있는데요. 대단한 순발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달뜨강은 실제 역사에 창작이 가미된 그리고 좀 허구적인 이야기가 요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평강공주와 온달 장군 이야기인데 온달 장군을 이 동화 속의 인물이 아니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실존 인물이라는 점 알려드리고 싶고요. 방송을 시작하면서 고지가 나가잖아요. 이 드라마는 삼국사기 열전에 기록된 온달 설화를 기반으로 창작됐다. 드라마에 등장하는 인물과 사건, 시기 등은 역사적 사실과 약간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걸 고지가 나왔습니다. 고구려를 배경으로 하잖아요. 네네. 이 달이 뜨는 강이 지금 이 시대에 기획됐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지, 또 여기서 주인공인 평강공주가 매우 진취적이고 주체적인 캐릭터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얘기를 토라의 이야기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많아요. 그 이야기가 왜 그렇게 느껴지냐면 그만큼 드라마틱하다는 얘기죠. 이 얘기 자체가. 그러면 그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걸 갖고 와서 왜 사극으로 안 하겠어요? 당연히 그걸 끌어와서 할 만한 사극의 소재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게 현재성이 중요하거든요. 사실 이 사극은 온달보다는 평강 쪽에 굉장히 포커스가 더 많이 맞춰져 있거든요. 평강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내세워서 지금 왜 그걸 하게 됐는가. 드라마에도 나오지만 평강이라는 인물이 정말 올라운드 플레이어예요. 별의별 역할을 다 하거든요. 그래서 평강이라는 인물이 지금 현재적으로 봐도 충분히 가치가 있을 만한 인물이다. 능동적인 여성이라든지 그런 여성에 대한 관점들이 굉장히 높아졌고 평강이라는 인물은 굉장히 지금 사극으로 등장할 만한 그래서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제 현대 여성들이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모든 부분에서 잘하고 싶어 해요. 남녀 관계에서 자기가 좀 주도적으로 끌고 가면서 일의 영역에서도 뭔가 능력을 발휘하고 싶고 꿈, 이상 이런 걸 갖고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는 일까지 하고 싶은 게 지금 현대 여성들의 욕망이거든요. 근데 그게 그 캐릭터에 다 들어가 있죠. 가진이라는 인물은 굉장히 뭔가 전략을 잘 짜고 책을 통해서 배운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는 무예능 실력이 되게 뛰어나야 돼요. 근데 그 부분을 기본적으로 그 사수로서 갖고 있는 게 있고 그리고 이제 공주로서 들어가서 궁에서 하는 역할을 보면 정치력이 뛰어나다라는 생각을 죄를 짓고도 벌받지 아니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고구려의 위신에 먹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보고 좀 놀랐어요. 여성 캐릭터가 사랑 아니면 일 이걸로만 나눠지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하면서 끌고 가는 그런 역할을 하더라고요. 지략가 측면도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진짜 역사에서 평강공주가 어떤 인물인지 너무 궁금해요. 그렇죠. 평강공주와 온달 왕자 이야기가 실제 역사에서 보면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예, 삼국사기 권 45에 온달전이 들어 있습니다. 삼국사기 온달전은 명문이에요. 부한말의 문장가인 창강 김태경이가 어떤 말을 했냐면은 삼국사기 온달전은 조선 5천년 이래의 최고의 걸작이다.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삼국사기 온달전에는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자꾸 어렸을 때부터 우니까 평안왕이 이제 바보 온달에게 시 보내겠다고 농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공주가 16살이 됐을 때 상부 고씨의 아들에게 시 보내려고 할 때 공주가 이야기를 해요. 아바마마께서는 바보 온달에게 날 시 보낸다고 했는데 시건이 됐어야 쓰갔소. 이렇게 이제 되던 거예요. 아버지 임금이 분노하게 된 거죠. 그건 농으로 한 말 아니야. 필부도 시건을 하지 않는데 일국의 왕이 돼서 그런 헛된 말을 해서 쓰겠습니까? 논리가 대단하네요. 네. 정략 결혼을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결국은 튀쳐나와서 온달하고 같이 살게 되고 나중에 가서는 이제 그 아버지 임금이 결혼을 승인하게 되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아버지 말이 시건이 되지 않도록 해준 거예요. 또 신의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상속이 온달전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저는 궁금한 게요. 네. 평민이었던 온달을 평강이라는 공주가 결혼하게 된 그게 되게 신기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아버지의 네. 말을 시건하지 않게 하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또 측면이 조금 있을 것 같은. 사실 평민 신분으로 왕녀하고 혼인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귀족 또 몰락한 귀족 신분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제 말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이제 평강공주가 궁에서 나올 때 팔찌 뭐 이런 걸 전부 다 팔에다 끼고 나왔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집도 사고 땅도 사고 그때 온달에게 평강공주가 지시를 해요. 저자에 나가서 말을 사오는데 살찌고 기름진 말 이걸 사지 말고 나라에서 내다 판 병든 말을 사오라고 당부를 해요. 도성 동문 쪽으로 가면 마시장이 있어. 그 중에 군마로 있다가 장이 풀린 말들이 있을 거야. 병들고 비루 먹은 놈들로 찜해놔. 응? 비루 먹은 말? 값이 보통 말의 절반도 안 될 거야. 군마로 길러진 녀석들이라 잘 먹이고 보살피면 몰라보게 달라질 겁니다. 그 내용은 이 사극에도 들어가 있어요. 그 말을 이제 사오는데 이것은 온달의 캐릭터를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불우한 이제 평민으로서 자기 재능을 발휘를 못하고 있었는데 평강이라고 하는 훌륭한 조련사를 만나가지고 명마가 된 거예요. 이것을 빗대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교수님 그 표현이 참 흥미진진하게 전개되네요. 달등왕이 그 로맨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네네. 평강과 온달의 로맨스 진행에 있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로맨스에도 같이 들어가는 게 현실적인 조건들이나 현실적인 얘기들이 들어가야 사람들이 공감을 하기 시작했어요. 바보 온달이라고 우리는 머릿속에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 바보가 우리 실제적인 바보를 뜻하는 게 아니라 어떤 조건에 의해서 바보처럼 살게 된 환경, 그 조건을 얘기하면 정확하게 M4 세대를 얘기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외부적 조건 때문에 굉장히 작은 거에 만족하면서 사는 거. 그래서 여기 보면 순노부에 들어가서 우리 그냥 여기서 조용히 살자, 뭘 나가서 그러냐. 너 할 만큼 했어. 됐으니까 그만 내려가자. 내가 아는 가진이는 결코 포기란 말은 안 해. 자기 스스로 약간 자기 정당화, 합리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자기의 꿈을 계속 펼칠 수 있는 청춘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붙여 넣어 준 거죠. 그런 인물로서 지금 이 두 인물이 서 있다고 보고요. 온달과 평강이 같이 만나서 서로를 키워주는 관계, 성장시키는 관계. 그래서 귀신골에서 벗어나는 이야기. 이게 자기 꿈을 이루는 거면서 동시에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가 같이 엮여져 있어요. 제목이 저는 아주 절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달이 뜨는 강. 이게 사실은 온달, 그리고 평강을 여기 안에 빗대서 얘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평강이 진짜 강처럼 이렇게 넓은 어떤 품을 쫙 열어주면 그 위에 달이 딱 뜨는 거죠. 그래서 그런 느낌의 작품이 좀 은유적으로 해석을 잘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작품 내용 중에는 로맨스뿐만이 아니고 이제 권력관계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평온하고 이혜영 배우가 연기하는 게르부 고추가 네, 고추가. 그 보호표라는 사람의 대결이 많아요. 그러니까 왕권이 굉장히 그 위협받는 상황. 어떻게 보면 보호표가 더 권력이 센. 그런 권력관계와 그 정세 이런 거에 대해서 한마디 좀 해주시면. 그 당시 이제 고구려의 왕권은 귀족들에게 휘둘리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좀 많이 있습니다. 일반 이제 귀족들 그러니까 제가들 힘이 이제 컸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능력 있는 평민 출신의 온달 같은 사람을 자신을 이제 지켜줄 수 있는 세력으로 영입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해석을 그게 또 하긴 맥락이 합니다. 되네요. 네. 어떻게 보면 왕권을 위협하는 그 귀족들 속에서 평민들의 그런 어떤 마음이나 이런 걸 좀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온달 같은 인물. 그래서 온달은 쉽게 말하면 이제 신진 세력으로 그렇죠.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신리자력을 대변하는 인물. 달이 뜨는 강이 그 재해석한 평강공주와 온달 장군의 서사는 그 퓨전 사극에서도 약간 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 틀일 수 있는데 네네. 실제 바보가 아니고 바보처럼 살아야 했던 그 청춘의 이야기라는 게 인상적이었거든요. 네. 그 부분을 조금 더 재해석 방식에 좀 맞춰서 기본적으로 우리 역사에 갖고 있는 힘을, 그 이야기의 힘을 기본적으로 갖고 와야 되고요. 그 팩트를 갖고 와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걸 통해서 현대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면이 있거든요. 그 시대의 시각들이 투영이 돼서 같은 역사라고 하더라도 계속 좀 재해석되는 부분들이 있는 부분이 지금 있는 건데 시점 관점에서 네, 저도 사극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원래 역사가 있고 이게 여러 번 다뤄졌어 심지어. 그런데도 지금 시대에 다룬다면 또 여기에 다른 것들이 투영이 돼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
때문에 퓨전이 허용된다고 생각해요. 그 퓨전이라는 건 그냥 없는 걸 막 만드는 게 아니라 실제 역사 인물이 등장을 한다면 그 역사 인물에 대한 해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해석이 좀 합리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듣는 사람들, 그 당대의 대중들이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허구적으로 푸는 부분은 조금 창작자가 여지를 주고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바리떼전강이 그런 부분을 잘 풀었다고 생각해요. 멜로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안에 정치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권력이 있고 재물이 넘친다 해도 국법을 어긴 자에겐 가차없이 그 죄를 묻는 것. 그 다음에 전쟁, 그 다음에 인물의 성장 드라마 이런 것까지 다 엮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잘 균형 있게 만든 작품이 아닌가. 이게 이제 드라마로 또 방송되는 경우는 그 해석은 실제 역사하고 또 다르니까 또 다른 의미가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예요. 시작한 지 사실 얼마 안 된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래서 뭐 6회 정도가 방영이 됐는데 갑자기 사건이 터지고 저는 이게 되게 신기한 사례라고 봐요. 이런 일이 실제로 없었기 때문에